사회사 노블레스 오블리주. 자, 선생님이 제목을 천천히 얘기하는 거는 이거 정확하게 친구들도 쓰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 하고 외워줬으면 좋겠는데, 얘가 차주 지문에 나오는 단어예요. 얘는 그냥 선생님이 답을 알려줄게. 이거는 돈이 많은 상위층이, 이게 돈 많은 자산가들이 조금 부족한 사람을 도와준다, 이런 뜻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준다. 그거를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부르는 거야.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왔으니까 이런 말이 왜 나왔고 무슨 뜻인지 지문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1번, 프랑스 북부의 항구 도시 칼레이 시청 앞에는 6명의 프랑스 귀족들이 목에 밧줄을 메고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걷고 있는 모습을 형상화한 칼레이 시민이라는 로댕의 조각 작품이 있다. 자, 지금은 프랑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프랑스라는 나라에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칼레 도시 이름이야. 우리 서울, 대구, 부산처럼 칼레인데 이 칼레에 시청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도 천안시청, 서울시청처럼 여기에 6명의 귀족들. 자, 귀족이니까 상류층이겠죠. 이 귀족들이 있는 게 아니라 이 6명의 귀족들을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은 조각품이 있어요. 근데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목에다 이렇게 밧줄을 이렇게 메고서, 이 밧줄을 맸으니까 아프잖아. 그러니까 좀 이렇게 고통스럽게 걷고 있는 모습의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을 누가 만들었냐면 로댕이라는 작가가 만들었대. 그리고 이 작품에다 이름을 지어줬는데 제목이 칼레의 시민이야. 칼레의 시민이라는 작품을 어디다가 전시했냐? 칼레라는 도시의 시청에, 그리고 프랑스에 있다라는 거지. 자, 이 작품은요, 오늘날의 고위 지도층, 옛날에는 귀족이었죠. 오늘날로는 고위 지도층, 높은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고위 지도층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 이 고위 지도층은 이런 걸 가져야 된대요. 도덕적 의무. 그런데 수준이 높아야 된대. 자, 길에다 침을 뱉으면 안 되고요.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도덕이라고 치면은요, 이런 도덕이,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높아야 된다. 이런 수준의 도덕적 의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이 작품에 담긴 이야기에서 유래됐다. 자, 도덕적 의무가 더 높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에 대한 책임이 높아야 된다. 누가? 고위 지도층. 이런 걸 뭐라 그런다? 오늘의 제목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한다. 그럼 친구들을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어떤 친구가 좀 몸집이 크고 힘이 세고 어떤 친구는 약해. 그러면 몸집이 큰 친구가 약한 사람에게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짐을 좀 더 든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번 지문은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제목을 의미라고 지을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 보면은 프랑스 칼레 시청 앞에 있는 로댕의 칼레 시민이라는 조각품이 있는데, 이 조각품은 귀족, 고위층이 도덕적 의무가 더 높고 사회에 대한 책임이 더 높아야 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담고 있는 작품이다, 이거야. 그럼 친구들이 아이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왜 6명의 귀족이 목을 메고 있는 저 작품이 그런 거를 왜 담고 있어요? 라고 궁금해하니 2번 질문에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그 작품이 왜 나왔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14세기 중엽, 또 14세기는 뭐예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 없죠? 1300년도를 14세기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2000년대입니다. 14세기 중엽에, 중엽은 중간이겠죠. 1450년쯤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쯤 되네요. 영국과 프랑스의 100년 전쟁 당시 영국이랑 프랑스가 대판 싸웠는데, 이 전쟁 이름을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전쟁 100년 동안 싸웠대. 아유, 기운도 좋아. 100년 동안 싸움을 하다니 선생님 1시간도 싸우기 힘든데. 칼레시를 점령한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자, 프랑스의 그 도시 이름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도시 이름이, 도시가 이렇게 있어.
노란색으로 도시를 적어볼게. 이 도시에도 이름을 붙여주죠. 이름이 칼레야, 칼레. 아까 잠시 나왔죠? 그럼 이 칼레를 점령을 했다. 먹어버렸다. 누가 먹었겠어? 프랑스 땅이니까 당연히 영국이 먹었겠지. 근데 그때 영국 왕 이름이 누구냐면은 책에 나왔습니다. 영국 왕 이름이 에드워드 3세래. 에드워드 3세가 있다. 그냥 우리 이름 있잖아. 선생님 이름이 조소영인데 이런 것처럼 이름이 다 있단 말이야. 얘는 에드워드 3세야. 칼레시의 항복이 늦어 막대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시민을 죽이는 대신에 대표자 6명을 처형하겠다고 하였다. 영국이 프랑스의 칼레를 점령하면서 지 마음이지. 아, 나 한 6명만 골라서 니네를 다 죽여버릴 거야. 1명, 2, 3, 4, 5, 6 죽여먹을 거야 하면서 얘가 멘트를 날린 거야. 누가 죽을래? 이렇게 나온 거겠지. 이때 칼레시의 고위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갑부 돈 많은 사람, 시장, 시의 대표, 지도자 등 6명보다 많은 7명이 시민을 구하기에 손을 들었다. 그럼 여기 이렇게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 그 중에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조금 권력이 있는 사람들 6명이 6명 뽑겠죠. 제가 죽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제가 죽겠습니다. 6명보다 많은 7명이 손을 들었다는 거지.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 자, 그런데 처형하기로 한 날 6명 죽이겠다는데 7명이 신청을 한 거야. 신청서. 그래서 처형하기로 한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장 먼저 자원을 했던 갑부 돈 많은 웨스타슈드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이 7명 중에 한 명이 자, 이 중에 한 명이 죽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간 거야? 사라졌대. 자, 여기서 친구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도망갔다. 날 폭겼다. 죽기 싫어서 숨었다. 뭐 이런 의견들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생각이 들 거예요. 그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처형을 원한 7명 중 한 명이라도 살아남으면, 자, 7명이 죽길 원했는데 얘는 6명 죽인다 그랬잖아. 그럼 한 명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순교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하여 먼저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다. 자, 얘가 어디로 사라졌냐? 그냥 스스로 죽은 거야. 그럼 나머지 6명이 이 에드워드 3세가 죽이면 되잖아. 근데 7명 중에 한 명이라도 살아있으면 죽은 애는 뭐가 되냐고. 그냥 나 먼저 죽겠다 하고서 목숨을 끊었기 때문이라. 감동. 어떻게 이런 마인드를. 이에 감동한 영국 왕비의 간청으로 에드워드 3세는 처형을 중단했다. 이걸 듣고도 에드워드 3세가 와, 쟤 대단해. 아야, 나머지 죽이는 거 취소. 이렇게 된 거죠. 와, 그럼 이 사람 한 명이 프랑스 시민도 구하고 죽으려고 했던 6명도 구한 거잖아. 그쵸? 이렇게 시민들의 생명을 구했던 고위 지도층 7명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유래가 되었다 해서 이런 현상들을 보고 이런 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죠. 유래. 자, 그렇다면 이거는 영국의 유래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사례가 없을까? 자, 있을까 없을까? 우리나라 있죠. 우리나라라고 이런 분이 없을 줄. 자, 우리나라의 사례는 3문단에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우리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자, 아까 유래 나왔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사례를 보겠습니다. 자, 누굴까? 궁금하지? 궁금해요? 바로 독립운동가 이회영의 삶이 그렇다. 자, 이걸 실천한 사람은 이회영이라는 사람인데 얘가 했던 게 독립운동가. 자, 독립운동가면은 어느 시대 우리 일제강점기 일본이 우리를 지배했을 때 독립운동가가 있었죠. 이회영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이회영은 오성과 한흥으로 잘 알려진 이항복의 10대 손으로, 그러니까 이항복에 난 자손에 10번째로 내려와서 10대 손으로 큰 부를 쌓았는데, 자, 일단 중요한 거는 돈이 많다. 부가 엄청 많다. 자산가다. 자신의 돈과 명예를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 이 돈을 자기가 다 먹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랑했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 썼다는 얘기죠. 어떻게? 1905년도, 자, 역사 이야기가 잠깐 합니다. 을사년,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을 당시 왕이었던 고종은, 자, 이때가 을사조약이라고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서 외교권이라는 게 일본에 넘어갔던 시기거든요. 자, 역사 궁금한 친구들은 또 고래 역사 수강 신청 바랍니다.
역사를 알아야지 또 이런 지문을 읽을 때 좀 재밌죠. 당시 체결됐던 고종은 옥세를 찍지 않았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팔아버렸다. 자, 옥세가 뭐냐면 도장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랑 일본이 있으면은 서로 이렇게 종이에다가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갖겠습니다 하고 맨 마지막에 여기다가 도장을 쿵쿵쿵쿵 찍어야 돼. 이거를 옥세라고 그래. 옥세. 이 도장은 임금님만 갖고 있고 그 당시 임금님이 고종이야. 이거 고종 거야. 고종 거. 이걸 도장을 쿵 찍어야 되는데 이제 고종은 아유 난 차마 못 찍겠어 하고 나왔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5명이 제가 대신 찍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쿵 찍고 외교권을 일본에다 팔았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이 선생님이 찹쌀떡 모양으로 3, 4, 5명 얘네가 이걸 쿵 찍었어. 자, 고종은 안 찍었는데 얘네가 찍었어. 그래서 얘네 별명이 나쁜 놈. 그래서 을사 5명의 적 오적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한국사 시간에 배웁니다. 이 중에 리더가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자, 고종이 왕위에서 물러나고 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해산되자 이회영은 자, 이 사건 이후로요. 일본이 고종을 너 왕 그만해 자르고 우리나라 군대가 있는데 너네 군대도 없애. 그래서 다 잘라버렸어. 임금님도 없고 군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회영은 군대를 양성하기 위해 자신의 재산을 팔아 중국 서간도로 망명하여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 여기 중국인데 여기에 이제 간도라는 땅이 있어요. 간도. 선생님 뭐 이렇게 간도인데 서간도니까 이제 서쪽에 있는 간도지. 서간도라고 써볼까요? 서간도로 이 이회영이 갔단 말이야.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그냥 갔다 그러지 않고 망명했다 그래요. 망명. 누가? 얘가 이회영이라고. 이회영이 서간도로 망명을 해서 놀러 갔냐? 그게 아니라 여기다가 학교를 하나 설립을 했는데 이 학교 이름이 신흥 무관학교. 학교. 여기서 뭐 국영수를 배우냐?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군대를 좀 만드는 거야. 신흥무관학교는요. 여기 자세히 나왔네요. 1911년에서 1920년까지 약 3,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여 많은 독립군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래서 이 졸업생이 나와서 했던 일이 독립군이에요. 군대를 해산했으니까 우리나라가 군대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학교를 세워서 여기서 군인 교육을 시켜서 3,000명의 졸업생을 냈고 이들이 대부분 독립군으로 큰 활약을 했대요. 또한 신흥무관학교가 폐교한 후에도 이회영은 무장투쟁 집단의 의열단을 직접 후원했다. 그래서 이 이회영이 했던 일이 신흥무관학교에 학교가 돈이 있어야지 돌아갈 거 아니야. 여기서 사람들이 공부도 하고 밥도 먹고 하려면 그 돈을 다 댔고 이 신흥무관학교는 1920년도에 끝났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독립군 단체가 의열단이 있는데 이 의열단을 또 도와주기 시작했대요. 후원, 돈을 줬다는 얘기죠. 독립군이 돈이 있어야지 활동을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키포인트는 이회영이 했던 일 중에서 신흥무관학교 아이고 미안해 요거 아니고 이 신흥무관학교 지원해준 거 의열단 지원해준 거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돈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죠. 이회영의 집안은 조선의 10대 부자라 불릴 만큼 최고의 부잣집. 다시 한번 우리 이회영 부자 포인트. 지금 우리 삼성 뭐 이건희 회장님처럼 부자라는 얘기죠. 돈이 좀 많았다는 거죠. 이회영은 개인적으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평생 독립운동에 힘썼다. 좋습니다. 한평생 독립운동에 힘썼다. 이처럼 이회영은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자 우리 이회영은 개인의 행복 돈 있으면 얼마나 좋아. 편하게 살고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커서 돈 벌어야지 했는데 개인의 행복을 포기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독립운동에 부와 명예를 바쳤으므로 나는 행복보다 나라의 독립 그 다음에 국민을 위한 나라의 독립 국민을 더 크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례였고 우리 약간 역사 공부도 했네요.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럼 우리가 이 글을 읽고 느낀 점 돈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돈이 많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 근데 법으로 그런 게 정해진 건 아니야? 너 돈 많으니까 부족한 사람 도와줘라는 게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런 개념을 갖고 살아야 우리 사회가 좀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뭐 연예인이라든지 이렇게 돈 벌면은 기부 같은 것도 하고 그런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이죠. 우리 친구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좀 힘이 세는데 친구가 무거운 가방을 들고 있다 좀 도와주고 내가 좀 수학을 잘한다. 근데 수학을 어려운 친구한테 뭐 수학을 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면은 좋겠죠. 자, 우리 고래 수업은 이렇게 지문도 읽고 또 감동도 받고 느낀 점도 생기고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